올라 아미고스 반갑습니다 친구들. 저는 중남미 문화원 학예사 심재은입니다. 오늘은 올라 아미고스 마지막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동안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중남미 한인 이주의 역사와 콜럼버스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항해 이후 강대국들은 너도 나도 식민지를 찾아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는 선박용 밧줄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요. 이 밧줄은 에네켄이라는 거대한 식물로 만들었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대규모로 재배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선인장과의 식물로 엄청난 크기와 가시 때문에 채취가 매우 어려웠어요. 이민 브로커였던 영국인 존 마이어스는 1903년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기로 소문난 한국인 이민자들을 에네켄 농장주들에게 소개했어요. 물론 농장의 혹독한 작업 환경은 비밀로 하였습니다. 마이어스가 일본을 통해 냈던 광고에는 에네켄 농장에 가면 좋은 환경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남자 802명, 여자 207명 등 총 1033명이 1905년 4월 4일 인천 제물포항에 모였고 한 달이 넘는 긴 항해 끝에 에네켄 농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으로 건강도 잃고 말았어요. 당시 이들은 에네켄의 한국식 발음인 애니깽으로 불렸어요. 1920년대에 인조섬유가 등장하면서 에네켄 농장이 문을 닫았고 한인들은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착했고 오늘날 4만 명이 넘는 한인 교포 사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먼 타국에서 힘을 보탠 독립운동가를 알아보아요. 멕시코 에네켄 농장을 떠난 한인 가운데 300여 명은 1921년 사탕수수 농장에 취업하기 위해 쿠바로 건너갔어요.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 경기 침체로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사탕수수 농장이 대부분 파산했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수도 아바나의 에네켄 농장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자금을 대며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주었어요. 임천택 선생은 멕시코 선인장 농장으로 떠나와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부모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돌아갈 수 없자 쿠바로 건너가 활동한 한국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임천택 선생은 한인들의 민족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가로 활동하며 학교를 세우고 한글과 한국의 역사,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선생은 쿠바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펼쳤던 활동과 독립운동을 알리고자 쿠바 한인 이민사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대며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주었어요. 김익주 선생 역시 아내, 아들과 함께 멕시코로 이주하여 에네켄 농장에서 이민 생활을 하였다가 농장을 나와 식당과 회사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고 이 돈의 대부분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에 힘을 보탠 임천택, 김익주 선생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남미 지역에서 어렵게 이민 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두 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지금도 수만 명의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와 쿠바 등 중남미 각지에서 본인들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생김새와 언어는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지금도 중남미 지역에서 한인 후손 한국 이름 지어주기 행사를 하면 90대 노인부터 10대 어린 소녀까지 참여하고 조상의 성씨를 따라 지어진 한국 이름을 받고 감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남미에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삶을 다할 때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아온 임천택과 김익주 선생님, 그리고 중남미 각국에 살고 있는 한인 후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올라 아미고스 수업을 통해 대항해 시대의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탐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변화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대항해 시대와 탐험가들의 탐험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인류에게 큰 변화와 이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아메리카의 나라들이 생겨났고 인류가 발전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은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많이 사망했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강제로 이주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 일부 국가에서는 콜럼버스가 현재 바하마 제도에 처음 도착한 1492년 10월 12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신대륙 미국의 건국과 번영에 감사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일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 많은 원주민들이 사망한 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날을 원주민 저항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볼리비아는 2011년부터 탈식민화의 날로 이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니카라과에서는 인종의 날, 바하마에서는 발견의 날, 우루과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올라 아미고스는 안녕 친구들이라는 뜻이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세계인들이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아디오스, 아스타 루에고.